북경에서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북경에서 병원 가기로 했고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 FTA를 포함해서 한국에서 제가 보기엔 경쟁력 있는 과목 중에 교육하고 의료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한류 요 세 가지 정도. 그래서 향후에 한국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시라든가 이런 분들이 중국에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아니면 병원에 병원 한번 설립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항목을 정해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한국인이 병원 설립 외국인 자격으로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훈 박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중국에서 한국인이 병원 설립은 가능합니다. 기존에도 마찬가지로 WTO가 2001년도에 있었죠. 2001년도에 WTO가 있으면서 지금 올해 7월이면 완료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WTO 유예기간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WTO 말 그 자체대로 완전 개방이 된다는 건데, WTO 성문간에는. 근데 이번에 또 FTA가 우리가 6월 1일에 체결했지 않습니까? 한일 연구간에. 이 두 간의 어떤 충돌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이 양자 간의 어떤 이 FTA가, 한중 FTA가 얼마만큼 이 병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얼마만큼 자유권을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중국은 한중 합작에 대한 설립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관련 법률을 두고 개방을 해놓은 상태고, WTO를 통해가지고 유예기간을 두고 개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또 2013년에 이제 상무부에서 외자 독자 법인을 설립을 하겠다고 시행 지역을 7개의 도시를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 북경, 천진, 상해, 강소성, 복건성, 광동성, 해남성, 거의 저 위쪽 동네를 제외하고는 개방을 하겠다고 이제 관련 통지를 발표를 한 바가 있거든요. 이 통지에 따르면은 상해 자유무역구를 제외한 이제 중국 내에서 외부 자본이 현지 기업과 합작하지 않으면 병원을 설립할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설립을 하더라도 외부 지분이 70%를 이상을 갖기가 힘들었었는데, 2010년에 발표한 이번 통지를 인해 가지고 이제 이게 7개 지역에서는 외부 자본이 단독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관련 규정을 지금 발표를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5가지 설립 조건이 있는데, 이 설립 조건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딱 어렵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이어야 되고, 해외 투자자는 개인은 안 되고요. 법인이어야 되고, 직간접적으로 의료 이 병원 사업의 투자와 관리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내부 지침을 보면 5년 이상이에요. 이게 그런다면 지금 한국에 있는 병원들이 이제 5년 이상 된 병원들은, 의료기관들은 이제 이 조건에 다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문건들에 대한 제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조건들을 부합을 해서 과연 설립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보면 시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은 북경 같은 경우는 지금 병원을 설립할 만한 지역에 이제 쿼터가 없어요. 근데 토지 용지가 이제 병원으로 해가지고 내놓은 토지들은 벌써 병원 설립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독자로 병원 설립을 한다? 그럼 TO가 없는 거죠. 이제 TO가 있을 만한 그 병원 용지로 이렇게
벌써 발전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을 잡든지, 그렇지 않는다면 기존에 있는 중국 병원하고 합작을 해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통지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돈이 될 만한 데는 벌써 시장이 끝난 상태고, 독자로 하려면 이제 내가 정말 시장을 개척을 해서 그런 토지들을 찾아가지고 세워서 병원을 설립해야 된다는 건데, 그 병원 하나 설립할 수 있려면 중국에서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건물 하나 올린다는 게 관련 부처들이 너무 많고 거의 뭐 세월아 내버려요. 한 부처에서 허가 받는데 솔직히 말이 좀 들어가면 자르는 거죠. 아니 임의표의 100만 원 이상은 찔러줘야만이 라이센스 하나 정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크게는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리고 건물 올려서 그 건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원들을 또 확보해서 시스템을 돌린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고 외국인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또 병원 관련된 그 세무 회계 준칙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세무 회계 준칙에 따라서 수익을 올려서 다시 내 주머니로 돈을 넣는다는 게 상당한 그 중국 내 지금 중요 합작병원들이나 합자병원들이 봤을 때 지금 뭐 어려운 상황에서 독자를 설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립은 가능하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굉장히 실무상으로 난이도가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황 원장님 오래전에 오셨으니까는 실제로 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죠. 그래서 SK도 와가지고 병원을 저는 이제 자그마한 항목 하나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이제 2013년에 바뀌었다 하는데 그전에는 그 지분을 외국인이 합자했을 때도 70%를 넘길 수가 없었거든요. SK 예강병원도 SK 쪽에서 지분을 70%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가 이제 30%를 중국 위생부에 줬어요.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나올 수가 없으니까 30%는 어쨌든 누군가에게 줘야 돼요. 70% 이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중국 30%를 누군가 줘야 되니까 뭐 아무나 줄 바에야 위생부에 주자. 아무라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준 것 같아요. 위생부에 줬는데 위생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은 거예요. 돈도 낸 것도 없이. 그런 셈이죠. 근데 이제 또 위생부에서 그걸 받고 나중에 이제 또 중국의 개인이 또 좀 일부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투자자가 자꾸 모이다 보면은 그 동의를 다 해야지만 의사결정이 되는 그런 또 항목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개인 1%만 가지고 있어도 거부를 비토를 해버리면은 이게 항목이 비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1% 자그마한 그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위생부도 거부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결정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운영하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했더라도 이제 병원이 설립은 됐는데 예강병원이 이제 문을 닫기 얼마 전에 중국 위생부하고 공상부하고 그다음에 식품안전처 식품안전처에서 3개 부서에서 한 달 동안 와서 조사를 한 거예요. 이제 뭐 주요하게는 성형외과에 쓰는 보형물이 한국에서 가져온 거라는 그런 내부 고발이 있었다.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에 그 내부 고발자가 실제로 있었어요. 이제 뭐 중국 직원이 많으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그 내부 고발을 한 거죠. 그냥 알고 고발한 거죠. 그래서 증거만 찾는 거죠. 와서 안 찾았으니까 이제 병원에 또 숨길 거 아니에요. 숨기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뒤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3개 부서가 와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살면은 병원 운영이 안 됩니다. 여기는 중국 병원도 위생부에서 와서 조사를 한 부서에서 와서 조사를 하면은 그날 수술을 안 해요. 우리 지금 병원도 그렇거든요. 위생부에서 조사하러 오면은 수술 전부 취소해요. 그날. 취소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면은 조사를 나오면은 뭘 잡아도 걸립니다. 이게 중국 병원은.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한국도 그렇겠죠. 근데 한국에는 이제 뭐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방역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절차도 이제 간단하고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병원 관리에 있어서 물론 대형 병원들은 좀 다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서울에서 개업을 한 기억으로는 최소한 보건복지부가 발목을 잡은 적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 왔는지 안 왔는지 미안하다 하면서 가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중국은 왔다 하면은 문 닫아야 돼요, 병원이. 근데 한 달을 와갖고 살아봐요. 한 달 동안 영업 안 되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은 뭐 잡히니까. 더군다나 이제 한국 회사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뭐 한국 물건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걸리는 거고, 그거 외에도 위생부에서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다 지키고는 수술할 수가 없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도 다시 닫아야 돼요. 그 SK가 결국은 지쳐가지고는 그 문을 닫게 된 결정타였어, 그게요. 그거 읽고 나서 뭐 금융위기 오면서 아이고 이렇게 뭐 어려운 시기에 굳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병원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또 대기업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이 병원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SK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병원은 적자인데 한국보다 이게 의료비가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그렇죠. 한국은 의료보험이 되니까 몇천 원에 진료가 끝이 나지만은 여기는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뭐 몇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범인들은 비싸다고 아우성이에요. 허무자에 가면은 굉장히 비싸도 그걸 비싸다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 자제분이 허무자에 가서 맹장염 수술비만 15만 원 입원하고 20만 원 들었어요. 20만 유엔. 또 시청자들이 아마 오해할지 몰라서 20만 유엔을 들여갖고 맹장염 수술을 했어요. 그 이제 약간 복막염으로 진행을 하는 단계라 한국에 갈 수가 없어서 여기서 허무자가 수술했는데 거의 3,500만 원이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맹장염 하나에 돈을 들이고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SK 애강병원에 와서 예를 들면은 뭐 한 100만 원이 들었다면은 비싸다고 수술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만 비싸도 비싸다고 했다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성형외과를 근무하고 있을 때 환자들이 오면은 찢어진 환자들을 1,000원을 받았어요. 찢어진 환자들을. 근데 너무 비싸다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1,000원을 찢어진 환자들을 받으면. 왜냐면 한국에 가면은 뭐 의료보험하면 얼마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찢어진 게. 근데 성형외과 의사는 그 환자 찢어진 거 한 명 꾸미는데 1시간 걸리면은 쌍꺼풀을 해도 1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1,000원을 받고 쌍꺼풀 수술을 하겠어요. 그 당시에 3만 원인가 이랬는데 3만 유엔을 받고 쌍꺼풀 수술을 하는데 똑같은 시간을 들어가고 1,000유엔을 받고 꾸며주는데 그게 비싸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뒤에는 그 찢어진 환자들을 안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요거도 먹고 내 시간 뺏기니까 의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허무자에 가서 찢어져갖고 내가 밤에 가서 찢어고 꾸몄는데 5만 유엔이 들었어요. 1,000만 원 가까이 돈이 드는 거죠. 그래도 그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내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실을 우리 병원에 가서 빼고 싶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허무자에서 빼냈으니까 거기서 빼는 게 맞을 텐데 왜 그러냐니까 빼는데 5,000유엔이래.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주고 실을 빼야 되는 거야. 그 실패를 오겠다는 거예요. 그 허무자에 가서는 당연히 그런 돈을 주고 지불을 하고 하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1,000원을 주면 실까지 다 빼주는데
그 돈도 1,200엔이 비싸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대구는. 그러니 SK가 돈은 그 1,000원을 받아서는 병원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병원은 병원대로 적자고, 모든 과 수입이 다 그랬다니까요. 돈은 실제로 한국보다 약간 비싼데, 문제는 그렇게 받아서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돈은 많기 때문에, 지출은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민들이 굉장히 비싸다고 수입, 진료 수가에 대해서 저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도 먹고 병원은 적자고 운영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SK그룹에서도 이렇게까지 계속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만약 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교민들 사이에 호응이 되고 좋은 이미지였으면 또 출혈을 감소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그전에도 적자는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 게, SK그룹이라는 건 병원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병원의 수입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다른 걸 SK 제품을 팔면서 느끼는 그런 이미지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뭐 이미지까지 안 좋아지니까 아마 하기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병원들이 이제 여기에 와가지고, 진출을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저께, 한양대학교 의료경영이라는 파트가 있더라고, 대학원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다른 실무자분들하고 그 회사하고 같이 우리 병원 방문해갖고 얘기를 좀 나누고 했는데, 병원도 구경하시고,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조언을 좀 듣고 싶다 하길래 SK 얘기도 말씀드리고 하면서 병원 설립은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일단 성형외과가 아니고 뭐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SK도 이제 다른 과들 같이 운영을 했는데 일단 교민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교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국보다 어쩔 수 없이 수가가 높다 보면은 한국하고 자꾸만 비교를 하게 되니까 한국 병원이니까 비교를 하게 될 거고 그렇다 보면은 자연히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다 해서 뭐 한국보다 아주 비싸게 허무자처럼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포지셔닝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중국 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그 수가를 어떻게 정할까에 대한 고민을 낳게 하는 거고 이제 뭐 성형외과에 좀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자유로우니까 수가를 마음대로 받으니까 뭐 성형외과 하는 거야 뭐 쉬운 부분이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제 기억이 났던 부분이 SK가 아이캉병원 이제 초기에 이제 원래는 그게 한국인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처음 들어왔을 때는 외국인 뭐 중국인 대상으로 그렇죠. 뭐 좀 부유층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뭐 과도 뭐 말씀 성형 뭐 이제 피부 앙치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서 경쟁력 있는 과가 왔던 거죠. 과가 와서 이제 그러다가 중국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막상 그분들은 잘 안 오고 그렇죠. 그래서 방향을 이제 왕중에 이제 반짝 돌린 거죠, 이제. 그렇죠. 차 이제 왔다 갔다. 만만하게 한국 병원, 그렇죠. 한국 환자죠. 한국도 못 들어가실 것 같은데. 아니죠.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중국에 진출하는 병원이 되었던, 식당이 되었던, 금방 말씀하신 그 고객층 포지셔닝을 할 때, 그래서 그 중국인 대상으로 먼저 하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죠. 식당 같은 경우도 우리 매일 가서 이제 한국 식당들 가면은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 둘이 가면은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시켜 먹는데 여기 중국 분들은 가서 둘이 와도 뭐 우리 4-5명 먹는 양을 먹고 가서 식당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그 다른 점이 있듯이 그런 점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냐. 이제 중국 진출하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SK 아이캉병원 아이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 주제 그 수교 이후 중국 내 한국병원 정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아주 적나라하게 좀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먼저 이제 마무리하시죠. 뭐 우리 설립은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70% 넘는 규정 또한 바뀌어 있고 독자로 가능하다. 네. 그렇지만
병원이 설립될 수 있는 공간은 이미 공간이 없다. 네. 그래서 그 합자 내지는 합작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진행할 근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정도 설립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더라도 아까 잠깐 말씀드리고 제 짧게 끝냈는데 실제로 방금 이제 황원영께서 SK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와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이제 병원을 하게 되면 중국 친구들을 타겟으로 하게 되면 이제 서비스적인 측면이라든가 의사의 수라든가 그런 부분들 많이 이제 저기 안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 지출이 너무 커요. 한국의 의사를 다 데리고 온다. 다 시험에 통과시키고 다 고용을 한다. 근데 이제 수적인 제한을 또 둘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의 한국 의사 수를 데리고 오기도 힘들고 또 간호사들 솔직히 중국 친구들을 데리고 와도 중국 친구들은 외국계 병원이기 때문에 중국 병원에서 1,200원 받는다면 예를 든다면 외국계 병원 오면 훨씬 비싸지죠. 훨씬 많이 달라고 주지 않으면 안 오죠. 안 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급여를 주고 할 바야 한국에는 간호사들 다 데리고 없다. 근데 취업증이 다 안 나와요. 그러면 실제로 인원에 대한 어떤 그 구성 배치도 상당히 힘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시스템, 의료 시스템은 장비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제약되는 부분들이 그리고 태클 받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중국적인 정서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한국 병원이 중국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노하우가 쌓이려면 SK가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죠. 저는 좀 어떻게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저는 그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건 제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마무리. 그런 어떤 노하우들이 축적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여기가 개방이 됐다 해가지고 들어와서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어 보이고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잘 써가지고 합작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한국병원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갖추는 게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봅니다.